여러분,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박정숙 씨는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며느리가 뭘 하는지,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남편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고요?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뒤집어 엎으면 나쁜 건 걔가 아니라 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드라마 1스푼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오래된 아파트. 박정숙 씨는 올해 68이에요. 키는 작고 허리는 조금 굽었고 손은 거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손이거든요. 정숙 씨는 28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 이름은 한태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정숙 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셨는데 그 마지못함을 20년 내내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바로 며느리, 그러니까 정숙 씨의 며느리 오세영이에요. 정숙 씨 아들 한민준과 결혼한 지 15년 된 여자죠. 오세영. 이름만 들으면 참 단아한 느낌이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정숙 씨는 이 여자다 싶었대요. 인물도 좋고 말도 공손하고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하고 아들이 잘 골랐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첫 1년은 그랬어요. 세영이 명절에 꼬박꼬박 와서 음식도 돕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선물도 가져오고 정숙 씨가 주변에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우리 며느리는 달라 하고요. 그런데 2년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명절에 오긴 오는데 일은 안 하고요. 선물은 점점 성의가 없어지고요. 전화는 잘 안 받고 받아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고요. 3년째부터는 대놓고 대꾸를 안 했어요. 정숙 씨가 말을 하면 딴 데를 보거나 폰을 보거나 아예 자리를 피하거나 정숙 씨가 아들한테 말을 했죠. 야, 세영이가 요즘 왜 그러냐?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세영이 원래 그런 애 아닌데 하더래요. 그때부터였어요. 정숙 씨가 말을 줄이기 시작한 게. 말을 해봤자 아들한테 핀잔만 들으니까요. 그냥 참자. 그냥 모른 척하자. 그게 20년 동안 정숙 씨의 삶이었어요. 밥은 정숙 씨가 하고 청소는 정숙 씨가 하고 손자 손녀 학교 픽업은 정숙 씨가 하고 세영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는 소파에 앉아 폰만 봤고요. 그래도 정숙 씨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 힘들지. 아들이 좋다면 됐지. 손자 손녀 잘 크면 됐지. 이렇게 자신을 달랬죠. 그런데 딱 하나 정숙 씨가 참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세영이 아들 앞에서 정숙 씨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노골적으로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어머니는 몰라서,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셔서 이런 말을 아들 앞에서 거침없이 했어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게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어요. 정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근데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또 예민하다고 할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숙 씨가 아들 집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영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었는데 잔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숙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이겠지. 근데 이상했어요. 아들은 항상 돈이 없다고 했거든요. 회사가 어렵다. 이번 달도 빠듯하다. 어머니 용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이런 말을 달고 살았는데 세영 통장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몇 억이 들어 있었어요. 정숙 씨가 그걸 보고 가슴이 덜컹했대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시 서랍에 넣어두고 청소를 계속했죠. 모른 척했어요. 왜냐고요? 말했다가 또 예민하다는 소리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숙 씨 눈에 이것저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영이 퇴근 후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야근이라고 했는데 아들 회사 동료한테 우연히 들으니 세영 부서는 야근이 거의 없다고 하더래요. 주말에도 친구 만난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요. 전화를 받을 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버릇이 생겼어요. 정숙 씨가 혼자 밤에 생각을 했대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근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잠이 잘 안 왔대요.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정숙 씨가 손자 준서 학교 픽업을 하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영 차를 봤어요. 오늘 야근 아니었나? 세영이 일찍 왔나? 하고 올라갔는데 집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대요. 향수 냄새? 남자 향수 냄새가요. 정숙 씨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벨을 눌렀더니 한참 후에 세영이 나왔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하는 목소리도 떨렸어요. 정숙 씨가 준서 데려왔다고 했더니 세영이 맞다 깜빡했어요 하면서 얼른 준서를 데려갔어요. 정숙 씨가 집 안을 들어가려 하니까 세영이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세요 했대요. 정숙 씨가 그 순간 알았대요. 이게 그거구나.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알겠다 하고 돌아섰대요. 집에 올라와서 혼자 앉아 계셨대요. 한참을 그날 밤 정숙 씨는 결정을 했어요. 당장 아들한테 말하지 않기로요. 왜냐고요? 말했다가 아들이 믿지 않으면요? 또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예요. 소리 들으면요? 증거도 없는데 괜히 가정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숙 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딸한테 전화했어요. 정숙 씨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부산에 사는 둘째 한미진. 미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아이였어요. 정숙 씨가 딸한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더니 미진이가 잠깐만요 하더니 3일 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미진이가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탐정사무소에 연락한 거예요. 엄마, 우리 제대로 해야 해. 감으로만 가면 안 돼. 증거가 있어야 해. 미진이가 딱 이렇게 말했대요. 정숙 씨가 처음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했는데 미진이가 엄마, 우리가 지금 뭘 지키려는 건지 생각해봐. 오빠가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제대로 된 진실이 필요한 거야. 하더래요. 2주가 지났어요.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세영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호텔에서 드라이브 중에 상대방은 세영 회사 상사였어요. 관계가 시작된 게 벌써 3년이 됐대요. 정숙 씨가 그 사진을 보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사진을 봤대요. 한참을 봤다가 미진아,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봉투를 덮었대요. 미진이가 엄마, 괜찮아? 했더니 정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아. 근데 있잖아. 나 사실 이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미진이가 깜짝 놀랐대요. 엄마,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참은 거야? 했더니 정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뒤집어 엎으면 나쁜 건 걔가 아니라 내가 되거든. 세상이 그래. 그래서 증거가 필요했어. 내가 가져다 줄 줄 알았어. 하셨대요. 미진이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대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증거를 손에 넣은 그때 미진이가 또 다른 걸 발견했거든요. 세영이 쓰는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다가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이. 어디로 가는 건지 추적했더니 세영 친정어머니 계좌였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야 이상할 것 없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의 출처였어요. 세영 월급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들 한민준 회사 법인카드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미진이가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대요. 세영이 5년 동안 남편 회사 경비를 개인 용도로 빼다 쓴 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민준이 회사 격리 업무를 세영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믿고 맡긴 거였죠. 금액을 다 합쳐봤더니 5억이 넘었어요. 5억? 정숙 씨가 그 숫자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항상 회사가 어렵다고 했구나. 그 한마디 하셨대요. 미진이가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정숙 씨가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진아, 우리 이제 민준이 불러야겠다. 민준이가 왔어요. 정숙 씨가 오늘 저녁 같이 먹자 한마디에 왔죠. 어머니가 밥 먹자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저녁 자리에 세영은 없었어요. 정숙 씨가 며느리 없이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민준이가 왜요? 했더니 정숙 씨가 밥 먹고 이야기하자 했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숙 씨가 봉투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사진이 든 봉투, 하나는 통장 내역이 든 봉투. 민준아, 이거 봐라. 그 한마디를 하셨대요. 민준이가 처음 봉투를 열었을 때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대요. 손이 떨렸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정숙 씨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맞아 했대요. 2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대요. 숫자들을 보면서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러다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하고요. 정숙 씨가 그래, 진짜야. 했대요. 그러자 민준이가 왜 이제 말해요?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하더래요. 정숙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믿어줄 것 같았어? 그때는 한마디 하셨대요. 민준이가 그 말에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예전에 어머니가 세영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했대요. 정숙 씨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죄송한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하셨대요. 울지도 않으시고 화도 안 내시고 그냥 조용히. 민준이가 집에 가서 세영한테 따졌어요. 세영이 처음엔 발뺌을 했어요. 사진은 오해라고, 그냥 같이 밥 먹은 거라고, 상사랑 업무 때문에 만난 거라고. 통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내가 관리한 거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민준이가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자 세영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어머니는 항상 나를 구박했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하더래요. 민준이가 그 말에 흔들렸대요. 처음엔요. 세영이 계속 울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했대요.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세영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했대요. 정숙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준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 5억은 어떻게 할 거야? 하셨대요. 민준이가 그 말에 잠시 멈췄대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세영이 미안하다고 한 건 들킨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지 진짜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세영이 나중에 안 거지만 그 5억 얘기가 나온 순간 태도가 또 바뀌었대요. 갑자기 당신 어머니가 우릴 이간질한 거야. 처음부터 날 싫어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러더래요. 민준이가 그 순간 마음을 굳혔대요. 이제 반전이 나올 차례예요. 정숙 씨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숙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세영이 15년 전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사실은 민준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진짜로 민준이를 좋아했대요. 탐정이 뒷조사를 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 정숙 씨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변한 거래요. 물론 그게 잘못한 걸 정당화하진 못하죠. 하지만 미진이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을 때 정숙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대요.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구나. 며느리한테. 처음부터 마음을 안 열었으니까. 미진이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해 했더니 정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걔가 한 짓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화도 없이 억울함도 없이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진이가 그날 울었대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고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세영이 처음엔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나도 15년 살았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변호사까지 세웠어요. 근데 민준이 쪽에서 증거를 내놓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불륜 증거, 횡령 증거. 세영 변호사가 세영한테 조용히 합의하는 게 낫겠다고 했대요. 결국 세영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횡령한 5억을 갚기로 합의했어요. 분할로요. 집에서도 나왔고요. 세영이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정숙 씨는 집에 없었어요. 일부러 자리를 피하셨대요. 미진이가 엄마 안 볼 거야? 했더니 정숙 씨가 볼 게 뭐 있어? 하셨대요. 그날 저녁 정숙 씨가 민준이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왔는데 정숙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을 차려놓으셨대요. 민준이가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대요. 어머니,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죠? 했더니 정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밥이나 먹어. 그 밥이나 먹어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20년의 서러움을 다 녹이는 말 같았어요. 민준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했더니 정숙 씨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근데 다음에 여자 데려올 때는 어머니한테 먼저 물어봐라. 내 눈이 더 정확하니까. 민준이가 그 말에 박장대소를 했대요. 정숙 씨도 같이 웃으셨대요. 아마 오랜만에 웃으신 거였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속이 좀 뚫리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정숙 씨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쭤봤어요.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있냐고요. 정숙 씨가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일찍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만약 내가 증거도 없이 덤볐으면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됐겠죠. 그러니까 참은 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는 달리했을 거예요. 뭘 달리했겠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정숙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한테 더 일찍 더 자주 내 마음을 표현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랑 사이가 더 가까웠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이기고 나서도 아쉬운 게 남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완벽한 승리는 없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정숙 씨는 지금 잘 지내세요. 민준이가 요즘 자주 들른대요. 밥도 먹으러 오고 그냥 얼굴 보러 오기도 하고. 정숙 씨가 그게 제일 좋으시대요. 아들이 오는 게요. 그리고 미진이는 부산에서 잘 살다가 요즘은 한 달에 2번씩 서울 올라온대요.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요. 정숙 씨가 그 말을 하실 때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시던지요. 여러분, 세상에 알고도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제대로 된 때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겨요. 조용하고 단단하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1스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심장 저격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